자, 이제 상속 오늘 같이 좀 볼 건데, 상속이라는 거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의 멤버라는 거는 속성과 메소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요소들을 물려받아서 사용, 그러니까 재사용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사용을 하는 기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라는 거는 멤버를 물려주는 클래스고, 자식 클래스는 멤버를 물려받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산 상속, 재산 상속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부모 클래스는 오른쪽에 적혀 있듯이 상위 클래스, 슈퍼 클래스, 기반 클래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나는 상위 클래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리고 자식 클래스도 마찬가지 하위 클래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상하가 좀 더 확실하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표현도 있어서 요거까지는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고요. 상속의 기본 형태는 이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면서 extend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상속을 받는 이런 형태입니다. 클래스들의 공통된 특성이 보통 이제 상위 클래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쪽에 코드를 같이 보겠지만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속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상위 클래스의 멤버 중에 우리가 캡슐러에서 배웠던 프라이베이트 속성은 아무리 자식 클래스, 하위 클래스라도 접근하지 못해요. 그거에 대한 부분도 아래쪽 코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원칙적으로 다중상속이라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 다중상속이라는 거는 상위 클래스가 여러 개 있어서 한 명은 좀 그렇죠. 하나의 자식 클래스에 여러 부모가 같이 상속을 해주는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extend 부모 클래스 A, B,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당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상속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요건 허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부모가 여러 자식을 가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 개념까지 생각을 하고 보면 돼요. 자, 아래쪽에 코드 보이죠? 코드를 좀 같이 볼 거예요. 이제 코드가 항상 길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구조 파악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 일단은 애니멀 클래스라는 게 보이죠? 애니멀 클래스가 있고 아래쪽에 도그, 캣 클래스가 있는데, 도그와 캣 클래스는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조로 따지면 여기 애니멀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요 밑에 도그, 그 다음에 캣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도구 캣이 하위, 그 다음에 애니멀이 상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애니멀의 멤버를 다 물려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멀에서 물려받는 게 뭐가 있냐면은 스트링 네임, int age, set age, it 요 네 가지 멤버를 물려받는 건데, 이 중에 프라이베이트가 적혀 있는 요 age 있죠? 요 age 같은 경우에는 하위 클래스라도 사용을 할 수가 없다. 프라이베이트는 온전히 자기 자신, 애니멀이라는 클래스 자신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좀 정리하는 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아래쪽에 도구 클래스 같은 경우에 이제 바크라는 이제 짓다 뭐 그런 개념이죠. 그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t age f라는 게 있어요. f는 이제 실패할 수 있는 메소드다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f라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자, 여기 보면은 set age하고 f 해놓고 뭘 하고 있냐면은 n으로 넘겨받은 값을 age라는 변수에 할당하는 그런 형태의 메소드입니다. 자, age는 현재 도그 클래스에 없어요.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죠. cat 클래스, 도그 클래스에는 age라는 변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상위 클래스에 존재하는 변수예요. 얘가 만약에 프라이베이트가 아니었으면은 요거 두 가지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을 거예요. 호출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겠지만 지금은 작동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도구에 없고 캣에 없어서가 아니라 age라는 건 있는데 애니멀 클래스 수준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하위 수준에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애니멀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베이트에 걸려있는 멤버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코드랑 요 코드는 오류가 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구조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일단은 myDog, myCat 해가지고 객체 참조 변수 생성했고요. 객체 새로 생성해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보는 거죠. 자, myDog.name, myCat.name 해서 바둑이, 나비 이렇게 지정하는 건 가능합니다. 위쪽에 name을 보면은 퍼블릭이죠. 그래서 이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변수엔 접근이 가능하고 애니멀에 존재하는 member지만
이미 도그와 캣에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도그 캣 요 이름으로도 접근해서 할당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set age 3, set age 2 이렇게 해서 뭐 써 있잖아요. 3, 2 이렇게. 자, 이 set age는 요 set age F가 아니고요. 이 위쪽에 애니멀에 존재하는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세터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this age가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은 클래스에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기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y dog에서 it 돼 있어요. 자, 요거는 my dog 개념에서 it를 호출하는 건데 여기 it가 없잖아요. 하지만 가능합니다. 왜?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요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my cat bark라고 돼 있어요. 자, bark는 여기 있죠. 이거는 cat 클래스에서 추가로 정의한 거예요. 위쪽에 있는 게 상속받은 게 아니라 결국에 상위 클래스의 모든 요소를 물려받고 그 다음에 자신만의 여러 가지 요소를 추가해서 새롭게 클래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상속의 기본 개념이다 라는 거죠. 자, 요 상속을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일단 두 가지만 오늘 좀 봅시다. 두 가지는 슈퍼라는 키워드와 오버라이딩이라는 기술인데요. 자, 일단은 슈퍼라는 키워드는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this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this는 뭐였죠? 자기 자신, 클래스 자신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슈퍼 같은 경우에는 자식 클래스 입장에서 부모 클래스, 상위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위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에 괄호를 열 수도 있고요. 그냥 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 슈퍼점으로 시작을 하면 이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멤버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슈퍼하고 괄호 열고 닫고 하게 되면은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생성자의 특징을 공부할 때 어떤 걸 공부했었냐면은 별도로 호출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슈퍼라고 쓰고 괄호를 열고 닫으면 상위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언제 쓰는 거냐? 하위 클래스의 생성자 메소드 바로 첫 줄에만 씁니다. 그러면 그때만 이렇게 호출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밑에 적어놨습니다. 자, 슈퍼 괄호 열고 닫고 요거는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인데 얘는 반드시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 첫 줄에 와야 된다 라고 써있죠. 다른 거 하고 나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자, 오버로딩은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매개 변수 같은 걸 다르게 해서 새로운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같은 이름의 새로운 메소드. 자, 오버라이딩은 매개 변수를 동일하게 하는데 기존 메소드를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여러 개.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은 똑같은 걸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그거까지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는 당연히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이 안 되겠죠. 그거까지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래쪽에 코드 보고 좀 마무리를 해보죠. 자, 아까 클래스에서 조금 변형을 한 건데요. 일단 위쪽에 스트링 네임은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public animal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애니멀 보세요. 이 애니멀이 클래스 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생성자구나 라고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ake sound라고 하는 메소드가 별도로 하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는 도그 클래스가 있고요. 도그에도 생성자가 존재하죠. 자, 이 생성자에서 string name이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값을 전달받고 그 네임을 상위 생성자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도그가 실행되면서 바로 얘를 실행하는 이런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make sound라고 되어 있죠. 자, make sound 위에 똑같아요. 자, 상속을 이미 받았는데 make sound를 또 정의를 한다. 그럼 이거는 요게 재정의가 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make sound를 좀 더 다른 형태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니멀 클래스는 뭐뭐가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호출이 될 거고 이 도구 타입 객체들은 멍멍 짖습니다. 이렇게 호출이 되겠죠. 같은 같은 메소드 명인데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일을, 물론 데이터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변형할 수도 있다. 이게 오버라이딩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이 상위랑 하위를 생각해 보면
일단은 상위 클래스에서 생성되는 인스턴스는 당연히 상위 데이터만 가지고 있겠지만 하위 클래스에서 생성되는 인스턴스는 둘 다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성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상위를 먼저 만듭니다. 상위 객체를 먼저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하위 객체를 더 씌우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상위가 하위를 품는 느낌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생성자도 당연히 뭐부터 실행돼요? 상위 생성자를 먼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먼저 와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로 이제 상속 구조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실생활에서 생활을 할 때도 이런 상속 구조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물과 식물이 있죠. 식물 이런 식으로 동물과 식물은 어떤 뭐 사물이라든지 그냥 뭐 어떤 물, 어떤 실존 존재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 중에 이제 존재한다라는 개념의 물이 있다고 치면은 동물은 움직일 동자, 움직이는 형태고 식물은 말 그대로 뿌리 내린 친구가 식물이죠. 자, 그 상태에서 동물은 또 여러 개로 나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류 뭐 이런 식으로 나뉘죠. 제가 이 동물 종류는 잘 몰라요. 조류 이런 식으로 나뉘고 뭐 포유류 이런 식으로 있고 조류는 또 뭐 예를 들어 맹금류라든지 뭐 무슨 류라든지 또 나뉘고 각각의 특성이 계속 이제 존재하고 그 특성에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더해지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겠죠. 이런 형식이 이제 상속의 기본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구조를 잡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구조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 정도까지 오늘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상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객체 지향 개념적으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